85%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재판장님 경우가 있습니까? 85%? 재판하면서는 해본 적 없는데요. 재산 분할로 85%를 지급받는 대신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일시불로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5천 지급해드리는 거 어떠세요? 5천 드리고. 5천만 원 중국 가면 돈도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 저희가 많이 양보한 건데요. 진짜로 양육비를 다 받는 거면? 절반으로 하면 타당해요. 그렇게는 못하세요, 변호사님. 이 부분은 이혼 의사가 있어서 캠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내용부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 측 재산 분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이 있고 이제 다수의 또 현금 자산이 좀 있습니다. 전체 적극 재산이 2억 4,700입니다. 2억 4,700에서 1억을 뺍니다. 1억을 뺍니다. 그래서 1억 4,700이 남고 그래도 진짜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재산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모은 거 아니에요. 저 중국에 집 팔아가 와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얼마를 갖고 오신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 한 1억 아, 1억은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 예. 돈에?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차도. 문제는 지금 결혼 생활 얼마 되셨어요? 10년. 10년 됐잖아요. 10년 되면 이 1억이라는 게 전체 재산에 들어갔어요. 1억이. 후에 가져왔어요. 2년 정도. 2년 전에 그렇게 갖고 와서 들어갔다. 예. 1억 빼고 1억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분이 얼마 안 됐어요. 2년도 채 안 됐어요. 중국에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1억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사실 집을 얻고 하는데 썼어요. 그래서 1억 4,700이 남고 기여도는 사실 남편이 훨씬 경제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내분이 가사일도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육아도 열심히 하신 점을 감안해서 5대5로 저희가 양보를 해서 1억 4,700의 반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재산 분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생각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 생활이 길고 그 1억이 중국에서 온전히 넘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분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 1억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무조건 85%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저는 이릉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85%가요? 네. 저희는 1억이 포함된 상태에서 85% 아내의 기여도를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도대체 왜 85%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얘기를. 그게 뭐- 왜냐면 잘 아시잖아. 합의가 그럼요. 우회라는 거 네, 아시잖아요. 양 변호사님.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85% 주는 경우가? 경우 없는 경우죠. 재판장님 경우가 있습니까? 85%? 재판하면서는 해본 적 없는데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는 보죠. 네네. 네. 특별한 사정이 뭐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85%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재산 분할로 85%를 지급받는 대신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한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국 체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산, 전 재산의 85%를 양육비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85% 주고 가라. 시끄러운 일 안 하고 살고 싶어서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한 달에 55만 원 정도거든요. 우리가 양육비 받아야 되는 게 8세니까 10년 잡으면 양육비 지금 기준표대로 했을 때 보면 6,600인데 그렇게 양육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이혼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은 한국에 배우자시기 계시지만. 때문에 한국에 계실 수 있는데 이혼을 하시게 비자가 되면은 이제 또 예. 그러면 또 다시 가서 비자를 또 새로 뭐 받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충분히 예,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일시불로 줄 수 없습니다. 아, 완전히 85%를 뭐 가져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다 주고 나면 저도 또 걱정이 되고. 근데 사실 액수는 같고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집행에 약간 우려가 있으신 거니까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액수는 사실 같아요, 보니까. 액수는 양육비가 같지만 일시불로 하고 나면 준다는 것 자체가 뭘 먹고 사냐 이런 얘기죠. 저는 모든 게 빼앗 네. 중국에 놔뒀으면 저는 가서 살 수 있지만 지금 모든 재산 게 자체가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긴 없어요. 맞아요. 네. 최소한 남편분이 1억 정도는 먼저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1억 4,700에 1억. 나머지는 분할해서. 최소한 남편분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5천 지급해드리는 거 어떠세요? 5천 드리고. 5천만 원 중국 가면 돈도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 저희가 많이 양보한 건데요? 아니 진짜로 저희가 많이 양보한 건데요? 진짜로 양육비를 다 받는 거면? 절반으로 하면 타당해요. 그렇게 하면 뭐하시요 변호사님? 그럼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이건 어떠세요? 1억 8천 저희가 가지고 7천 드리는 거예요. 그 무리한 주장은 아니고 전체 재산에서 남편분이 그 중국에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 기여도를 인정해서 왜 8천이에요? 1억인데 또. 1억 아닙니다. 그 2천만 원은 축의금 뭐 이런 데서 덜잔치 때 해서 조금씩 제가 모았던 돈을 2천만 원. 그럼 8천으로 하시면 어때요? 원래 중국에서 온 돈이 8천이면. 그럼 7,500. 네. 그 500이 뭐 돈이에요? 500? 아 그럼 그냥 7천 가져가. 500천 원이면 7천 가져가라고. 자기 중국에서 가지고 왔던 8천만 원 지키고 싶었겠지요. 아 그냥 저는 그냥 법정 강제 집행 소송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럼 가야죠. 그 돈 다 제가 버는 돈인데 더 유리하죠. 저는. 저는 그럼 뭐 제가 따로 준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서 아니 봐보세요. 이게 안 돼서 소송을 가야 돼요. 변호사 비용 쓰지 말고 합의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주세요. 그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8천 드리는. 네네네. 네. 그 1억은 포기하시고 여기도 좀 네. 많이 포기했으니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더 이상은 네, 뭐. 저희도 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게 이점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 그게 정하시고 8천만 원을 가지시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른 걸로 채우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명철 형님이 제가 보니까 8천 때문에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멘탈이 8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협의가 되니까 멘탈 나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신데 지금 합의할 게 많습니다. 예.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네? 그 정도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액수는 같아요. 나가는 액수. 네. 뭐 할 수 없죠.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다 양보하는 겁니다. 면접 교섭권 어떻게 조율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할 한 수도 달에 없고 한 번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뭘 책정을 해놔요. 어디다가 설정을 해서 장선희 씨 무슨 뭐 재판장이에요? 뭐 자기가 설정을 해놔. 최근에 사실 딸이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서 많이 사실 본인도 당황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달라진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양육권을 양보해야 되겠다. 무조건 남편이 양육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2회 토요일, 일요일 쉴 때는 딸하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럼 매주 보시는 거 오케이. 그런데 주 1회로 하시죠. 왜냐면 엄마도 주말에 아이를 봐야 아이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일주일에 닷새를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기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아빠하고도 자주 만나고 다녀야 아이 성장에도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예 매주 한 번씩 볼 거냐? 아니면 격주로 이틀씩 볼 거냐? 매주로 보는 건 낫죠. 매주 하루? 매주 하루. 네, 그러면 저희도 예, 매주 예. 하루로 이렇게 하고 일요일. 그럼 주 1회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편 장명철 씨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 장명철 씨는 아내 장선희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제 수록은 애 벗어라도 이혼 안 하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애가 네. 아무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본다 해도 아이한테는 성장에도 좀 네.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싶으시다. 예, 예. 천천히 뭐 달래볼 생각으로 마음 먹었어요. 그냥 웃기고 어이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내 장선희 씨는 남편 장명철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저의 오늘 이혼 의사는 99%입니다. 현 상태 이혼 의사는 100%입니다. 전 100%예요. 네, 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근데 뭐 이유를 좀 얘기하시. 이유는 남편이 이제 자녀 앞에서도 폭언적인 언행들을 많이 했고 정확하게 2025년 7월 4일 그 문제 이후 7월 4일을 잊어먹질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2025년 7월 4일 날 2024년 7월 4일을 저한테 한 100번 정도 얘기하셨습니다. 어찌됐든 네, 말씀하세요. 25년 7월 4일 밤에 남편이 이제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진술을 아빠가 엄마를 죽이겠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저도 뭐 다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애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선희 씨, 네. 제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생처럼 지금 아파트도 새로 계약도 하고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냐고. 저 사람하고 살면요, 사장님 제 인생이 아니 없어집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아니요, 안 바뀌어요. 아니 어떻게 바뀌어요. 알아요? 절대 안 선희 씨도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 그리고 왜 저 사람만 바뀌어야 돼요? 선희 씨도 바뀌어야 되지. 소장님 잠시만요. 네네. 이혼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성적인 게 문제인데 그런데 이혼은 두 분 사이만 헤어지면 오늘 당장 여기서 바로 헤어지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있다는 건 두 분 사이에서 배를 끌고 나가서 큰 바다에 나갔는데 두 분 사이가 안 좋다고 장선희 씨가 배를 쪼개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반 쪼갠 배에 각자 타고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쪼개진 배에서 아이가 빠져 바다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혼에 관해서
좀 더 아이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화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선희 씨, 네. 우리 명철이 형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한번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많이 상처도 받고 마음의 상처가 또 제가 치유해 주면서 뭐 잘못 있으면 그 당시 다 풀어주고 예. 생일도 잘 챙겨주시고 아 생일을 꼭 그리고 챙겨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선물도 좀 하시고 예. 그거는 약속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영선을 해주겠다. 거기까지예요. 그거 아까 조건 한번 줘보세요. 아 그거 네. 아 요구사항이 있어요? 네 요구 요구 사항이 사항을 있어요. 들어주면 그럼 네. 하세요. 아, 우리 장선희 씨 이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인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일단은 들어보고 정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내가 그러니까 결혼 생활 이어나가려고 하면 예. 아, 요구 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명철 씨가 어떻게 할지를 잘 들어보고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사항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공증까지 받는다고 하면 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아 공증까지. 공증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로 조금 강제성이 네, 네, 있었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녁 9시 이후에만 핸드폰 사용하기입니다. 집에서는. 아, 왜냐하면 예, 그거는- 그 전에는 예. 아이와 함께 시간을 예, 보내야 그거는- 되니까요. 아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내를 이해해 주기입니다. 예. 네. 많이 섭섭하게 해줬는데 네. 그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셨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잘 없었어요. 너무 상처 준 것 같아요. 평생 어이 보세요. 멋지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너무 푸시당해서 그런데 이혼은 그렇게 푸시당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네, 네. 장선희 씨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약속을 꼭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꼭 약속 지키기로 하고 소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좀 눈을 좀 바라봐 주세요. 그 말이 잘 지켜지면 좋고 지켜지지 않으면 그냥 이 많은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내 인생 살 수 있게 전 풀어놔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 앞에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 그럼 말을 잘 지켜라 아, 이 예, 얘기잖아요. 예. 결국. 맞아요. 그렇죠? 예. 안양도를 가지고 면접교수 주의를 하고 자 이상으로 장명철 장선희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속상한 말들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라고 얘기 한 번만 해주실게요. 사랑해. 예. 이런 말 조심해.